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을 재학 중인 윤민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Cupping in Diffusion Models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뉴립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노이즈 상태로 변환한 뒤 그 변환하는 과정을 역으로 진행하면서 그 역으로 복원하는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무작위 이제 랜덤 노이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고 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컨디셔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뭐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디퓨전 모델이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생성하는 이른바 메모라이즈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라이즈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들의 다양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모라이즈 현상은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하고 또한 현재 지금 미드전이나 오픈 AI를 통한 여러 가지 디퓨전 모델들이 널리 배포되고 이미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메모라이즈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로 이제 ngramrots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생성한 그림이고요. 왼쪽은 이 디퓨전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에서 있는 이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프롬프트랑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 캡션이랑 어느 정도 일치함으로써 생성된 그림이 아예 학습 데이터셋과 일치하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s입니다. 이제 생성 모델에서의 메모라이즈 현상은 대부분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통찰을 주로 논문에 실어왔습니다. 이제 겐을 비롯한 생성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이제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대략 0.5에서 2% 정도의 이미지들이 이제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한 이미지들의 복제품, replicates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생성했다는 것을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이 디퓨전 모델에서 메모라이즈 현상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이러한 메모라이즈 현상을 어떻게 좀 억제할 수 없을지 이러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이미지를 복제할 때 이 이미지 복제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조금 엄격하게 연구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들도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데이터 레플리케이션 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디퓨전 DB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 사용자가 디퓨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와 디퓨전 모델의 학습 데이터셋과 유사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디퓨전 DB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접근해서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생성된 이미지, 그 두 개의 쌍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디퓨전 DB 데이터셋을 써서 10만 개의 프롬프트를 추출했고 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SSCD, Semantic Similarity Comparison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사용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2.1 모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스테이블 디퓨전 2.1 모델이 학습한 이 훈련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유사한 이미지가 있는지 검색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유사성을 평가할 때 스레시홀드를 0.5 이상은 이 이미지가 복제품이다 라고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대략 한 1200장 정도가 이 생성된 이미지와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가 일치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시면은 논문에서 이제 생성한 이미지가 위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생성된 이미지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한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도를 놓고 평가해 봤을 때 이렇게 뭐 쉐이프나 시멘틱한 미닝, 뭐 이러한 텍스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일치한다고 이제 저자는 밝혀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디퓨전 모델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유사도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합니다. 이제 이번 실험은 이제 스레시홀드가 0.5로 설정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뭐 복제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준인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스레시홀드가 뭐 0.8, 0.9 이렇게 유사도가 선정되면 거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가 생성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 논문의 목적성을 설명하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논문의 저자는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 나타나는 메모라이즈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합니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텍스트 조건부 입력이 이제 데이터 복제를 하는 것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내고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이를 조절하면 메모라이즈 현상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밝혀냅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 메모라이즈 현상을 또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와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들을 조건들로 나누고 텍스트를 무작위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디퓨전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메모라이즈 현상과 상관관계를 탐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모델이 조건부와 복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프롬프트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성을 하고 이 나눈 것의 각각의 결과들을 이 메모라이즈 현상의 발생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 메모라이즈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프롬프트 입력들을 다양하게 무작위화하고 그 생성된 결과물들을 비교함으로써 메모라이즈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셋업입니다. 실험 환경 세팅 내용이고요. 먼저 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실험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팅합니다. 이 실험 과정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 디퓨전의 유닛 부분만 파인 튜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요. 이 이전 연구들에서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많은 자원을 초래하므로 논문의 저자는 이 하나의 데이터셋을 좀 작은 데이터셋 2개로 나누어서 일부분으로 나누어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 4,000장을 사용해서 각 실험에서 이제 비교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셋 이름은 ImageNet1이고요. 이제 이전 디퓨전 관련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레이온 투비 데이터셋에서 랜덤 샘플링해서 10,000장, 10만 장을 랜덤 샘플링해서 데이터셋을 두 개를 구축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의 저자가 이 부분 집합으로 만든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캡션이 없으므로 이제 이 캡션을 달기 위해서 블립1을 사용해서 캡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2.1을 사용했고요. 이제 다음 밑에 내용은 각각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네, 첫 번째 실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문의 저자는 그 DDF라는 데이터 중복 계수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DDF는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학습할 때 이 학습한 이미지들이 많이 중복될수록 DDF 개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DDF가 높을수록 이 디퓨전 모델이 학습한 이미지들이 중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랜덤 샘플링 된 10,000장, 오른쪽은 랜덤 샘플링 된 10만 장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고 그 4,000장을 생성하면서 그 학습 데이터셋과 생성된 4,000장을 비교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둘 다 이제 DDF 점수가 높아질수록 이 생성된 4,000장의 이미지도 학습 데이터셋과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0,000장만 학습한 모델인 경우에는 이 DDF 개수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을 늘린 이 10만 장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도 DDF가 높아질수록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져도 그 학습 데이터셋에 중복된 이미지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이제 메모라이즈 현상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노란색 선은 이 FID 스코어를 나타내는 건데, 이 FID 스코어는 그 생성된 4,000장과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이미지 피처를 비교하는 스코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처 FID 스코어는 이 DDF에 대해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논문의 저자가 해석하기로는 그 FID 스코어가 DDF에 비례하지 않는 현상은 이제 이 FID가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학습한 디퓨전 모델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이 모든 프롬프트들이 다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프롬프트들로만 생성될 경우 이제 FID 스코어가 가장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그 FID 스코어랑 DDF랑은 이제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실험은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와 이 메모라이즈 현상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그 디퓨전 모델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4,000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첫 번째 실험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4가지 유형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픽스드 유형. 픽스드는 그냥 이제 모든 프롬프트가 그냥 on image로 픽스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클래스. 클래스 유형은 이 프롬프트를 이제 on image of 땡땡땡 뭐 바이크 뭐 이런 식으로 on image of class name을 프롬프트로 사용했을 때 라는 유형이고요. 다음은 블리보지라고 이 논문의 저자가 만든 부분집합 데이터셋에서 그 이미지를 부분집합으로 따오고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을 생성할 때 블립을 사용해서 생성하였는데, 그때 생성된 이 블립 캡셔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한 프롬프트 유형. 이 랜덤한 프롬프트는 이 앞서 사용된 그 오리지널 블립으로 인해 생성된 오리지널 프롬프트에서 이제 한 6개 정도 토큰을 랜덤하게 6개 토큰을 가진 시퀀스 형태로 랜덤하게 추출해서 프롬프트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실험 과정에서 파인 튜닝 하기 전에 오리지널 스테이블 디퓨전과 파인 튜닝한 디퓨전 모델의 각각 프롬프트 유형에 따라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픽스드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클래스 오브 땡땡땡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블립을 사용해서 블립으로 인해 생성된 프롬프트를 학습한 디퓨전 모델이 가장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더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게 형성된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이미지와 이미지에 붙어 있는 캡션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잡해지거나 뭐 좀
좀 특수한 상황의 프롬프트나 아니면 복잡한 캡셔닝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할 때 그 메모라이즈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 즉,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더 높게 측정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각각이 픽스드 클래스 블리버지 랜덤 캡셔닝을 사용했을 때 그 이미지에 맞게 생성했냐, false, 안 맞게 생성했냐 했을 때 그 또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비교하는데요. 이때 또한 그 랜덤한 캡셔닝을 사용했거나 그냥 on image라는 프롬프트로 학습한 모델보다 블립을 통해서 생성된 내용을 학습한 모델이 더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붙여 있는 캡션이 복잡할수록 이제 메모라이즈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실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모든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각각 한 가지 유형으로 픽스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라고 보면은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이미지의 모든 이 캡션을 다 다르게 랜덤하게 부여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캡션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모든 이미지를 on image로 이렇게 설정해서 실험을 하고 때로는 다른 경우에는 on image of 땡땡땡으로 모든 이미지를 캡셔닝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면은 이 세 번째 실험에서는 랜덤하게 캡셔닝을 부여하는 패턴을 정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두 번째 실험과는 조금 더 캡셔닝에 좀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논문에 저자는 여러 가지 랜덤한 패턴을 통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하였는데 이 MC 패턴은 멀티플 캡셔닝이라고 이 이미지와 캡션을 생성할 때 블립을 통해서 20개의 캡션을 먼저 생성하고 그 20개에서 랜덤한 캡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뜻하고요. 그 다음 이 G에는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약자로 그 이미지의 캡셔닝이 텍스트 인베딩이 될 때 그 텍스트 인베딩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소량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RC 같은 경우는 랜덤 캡션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캡션을 이제 그냥 무작위한 시퀀스로 체인지하는 방식을 뜻하고요. 이 RT는 랜덤 토큰 체인지라고 해서 그 이미지의 캡션이 있으면은 그 캡션의 랜덤한 토큰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토큰을 또 다른 무작위 단어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선택된 단어를 해당 시퀀스에서 무작위 위치로 다른 위치로 삽입을 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캡셔닝을 랜덤와이징 했고요. 이 CW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캡션에서 무작위로 단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단어를 다른 위치로 변경만 하는 그 방식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RNA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캡션이 있으면 랜덤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된 단어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한 숫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캡션을 랜덤하게 부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굵은 볼드 처리된 수치가 제일 높은데, 보시면 이제 RT 랜덤 토크나이제이션으로 이미지 캡션을 부여했을 때 가장 수치가 낮았다. 이 수치들은 이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뜻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이 메모라이즈 현상이 작게 나타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논문의 저자는 모델을 학습하는 트레인 과정이랑 인퍼런스 과정에서 또 랜덤한 캡션을 학습 과정이랑 인퍼런스 과정으로 나누어서도 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학습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블립을 써서 20개의 캡션을 만들고 랜덤한 캡션을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낮았고,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랜덤 토큰을 이제 교체하는 방식이 가장 메모라이즈 현상이 적었다라는 걸 정량적 실험을 통해서 저자는 밝혀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실험에서 정성적 평가도 논문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학습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으로 나누었고,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그림이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생성을 했을 때 메모라이즈 현상이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데이터고, 마지막 줄이 이제 앞서 세 번째 실험에서 이렇게 랜덤한 캡셔닝 방식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멀티플 캡셔닝, 블립을 써서 캡션을 생성하고 그 중에서 랜덤을 선택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메모라이즈 현상이 나타났을 때보다 좀 더 이미지의 변화, 즉 생성되는 이미지의 다양성이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파인 튜닝된 모델이 인퍼런스 했을 때에도 기존의 모델이 메모라이즈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메모라이즈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랜덤 토크나이징이나 랜덤한 숫자로 바꿔주는 넘버 레딩 방식을 통하면 이렇게 맨 마지막 밑에 그림처럼 이 다양한 메모라이즈 현상보다 더 완화된 이미지가 생성된다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논문의 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디퓨전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중복성과, 그리고 학습 과정이나 추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이 이미지 캡션 자체가 얼만큼 메모라이즈 현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메모라이즈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실험을 통해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메모라이즈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안으로는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킬 때 SSCD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중복 데이터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라고 하는 방식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미지 캡션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 캡션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용되는 이미지 캡션을 무작위 방식을 블립을 통해서 리샘플링하고 앞서 세 번째 실험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캡션의 다양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